1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발표의 주제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핵심 절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먼저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1979년에 지금은 이제 폐지된 법률인데 국토이용관리법 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법률에 의해서 규율을 되고 있고요. 근데 규정들은 최초 규정들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개정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그 표시된 부분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염려가 있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염려가 있는 구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래서 이 취지는 항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는 부분은 뭐 재건축 단지 혹은 뭐 재개발 지역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게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제로 여기 동그라미 4번에서 허가제로 하는 제도가 이렇게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여기다가 작성은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뭐 팔겠다, 혹은 내가 내 돈 들여서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규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 그 헌법소원 결정까지도 있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합헌이다.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헌법적인 그런 시각에서는 일단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문제되는 서울시 소재 뭐 아파트 부지라고 했는데 꼭 아파트 부지만은 아니죠. 뭐 재개발 지역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그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2020년 6월 23일에 강남구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지금 이제 굉장히 넓어졌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거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약칭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 이제 11조가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그러니까 허가 구역 지정이 먼저고요. 그걸 전제로 그 다음에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면 여기 동그라미 1번 1항에서 소유권, 지상권, 그리고 여기 가로치고 여기 부분도 좀 중요한데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거를 이제 소유권을 뭐 이전하거나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데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서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매매 예약, 그 가등기 할 때 있잖아요. 뭐 매매 예약 혹은 분양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사망에서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쓰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이제 지자체장이 그 신청서를 받은 후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혹은 불허가 처분 사유를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6항에서 보시면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효다. 양 당사자가 날인하고 서명해도 그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뒤에서 다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 조항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매 약정서라는 방식의 약정서를 날인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복잡한 매매 절차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일반적인 지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들이죠. 뭐 서울시 말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뭐 당연히 이제 매물을 내놓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조건 협의해서 매매 계약서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등기 이전 하면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절차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아파트 매매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색깔 표시한 두 단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이제 매매 조건을 일단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매매 약정서를 체결을 하고
또 매매 약정금이라는 걸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 전 단계의 약정금, 어떻게 보면 뭐 가계약금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가계약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는 금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확보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요새는 그 토지거래 허가는 아니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데 이제 예전 용어도 있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랑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요. 확보를 하면 이제 일반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기존에 지급됐던 약정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약정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약정금이 계약금보다는 적은 케이스가 더 많은데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매매 당사자가 강력하게 이거를 묻겠다, 해제를 못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약정금을 크게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작게 뭐 1억 원, 2억 원 조금 적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약정금이 계약금으로 대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26조, 그러니까 형사처벌 규정인데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 시가가 아니라 그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조항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약정서라는 중간 단계의 서류를 먼저 작성하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전체 흐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랑 관련된 서류 양식인데요. 여기 지금 매매 약정서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양식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문하거나 이렇게 소송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양식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제가 그냥 봤을 때 좀 적절하다 싶은 정도로 제가 수정을 한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양식이 있는 거죠. 이건 아마 여기 지금 만약에 부동산 중개인 분들은 이 허가증은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하시면서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왼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잠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중요한 조항들인데 뒤에 가서 이 중요한 조항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시 핵심 조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조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수 있는데 2년간 실거주 의무, 정식 용어는 자기거주 이용 목적인데 이제 실거주 의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냥 관행적으로 실거주 의무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이게 뭐 반드시 1가구 1주택자여야 된다 이런 법률상 규정은 없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책상의 문제인데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여기 하단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일로부터 잔금일이 4개월 이내일 것. 이 날짜가 중요한데 요것도 뒤에 가서 더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은 이거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그 아파트를 매수해서 2년 동안 반드시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갭투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도해지면은 투기적 목적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그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발생됩니다. 이 토지 취득일이라는 게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여기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는 용어인데 그럼 이 취득일이 뭐냐? 저희 그 사전에 질문 주신 분도 이 취득일이라는 게 언제부터냐라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고 제가 또 다른 자문 해보면은 이거를 상담 요청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등기일이다. 그러니까 취득한다는 거는 결국은 등기일인데 여기 지금 밑에 국토교통부가 그 올해 4월 21일자로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했는데 그때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그때 이제 국가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를 했었죠. 크게 확대하면서 이제 업무 처리 기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약간 그 전에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약간씩 달랐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통일시키면서 업무 처리 기준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네모 박스 보시면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 가로치고 등기하고 그러니까 취득하고 등기랑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득일은 등기일이구나.
뭐 잔금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으면 취득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핵심 조건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1가구 1주택자여야 되는 것은 아닌데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나 뭐 서초구, 송파구, 뭐 용산구 등등에서 아니면 또 다른 또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 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에 하나가 더 있으셔가지고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이제 소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그 국토교통부가 만든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6조 1항에서 빨간 글씨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를 취득한 경우, 이거는 뭐 무주택자니까 이제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서 2호에서 허가구역에 속한 시군과 그에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멀리 뭐 부산에 거주한다, 뭐 광주에 거주한다, 전남, 뭐 경남 어디에 거주한다. 이런 매수자가 무주택 세대 주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한다. 혹은 그런 분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또 서울에 있는 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 아니 왜 경남에 사시는데 전남에 사시는데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시냐. 이제 그 사유를 소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뭐 사유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갑작스럽게 옮겨야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좀 예외적인 사유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3번은 허가구역에 속한 시군과 연접한 시군.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거니까 서울에서 연접하면은 뭐 되게 많죠. 수도권에 뭐 구리시 뭐 근처에 있는 성남시, 하남시 되게 많죠. 여기 수도권에 이렇게 거주하는 매수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직장 문제로는 소명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뭐 하남이든 성남이든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소유를 하려고 하냐 했을 때 그러면 보시면은 그 소명 가지고는 안 되고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주하시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팔아야 된다.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네. 이게 원래는 지자체마다 좀 달랐거든요. 어디는 뭐 1년, 어디는 6개월 막 이렇게 다르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4월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업무 처리 기준이 발표되면서 6개월로 통일이 돼서 이제 그 6개월 이내로 기존 주택을 매각하실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일로부터 잔금일이 4개월 이내일 거.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잔금일이 결국에는 부동산 취득일이잖아요. 등기일인데 그 간격이 4개월을 넘어가면은 뭐 4개월, 15일, 5개월, 6개월이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안 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월 이내여야 된다. 요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고 2시